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냅백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죠. 얘가 압도적으로 뭔가 많이 나와요. 아래 내려오면 남자랑 여자랑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검색 결과가 이제 다시 뒤로 간다라고 해서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품명에 남자, 여자 이렇게 넣지 않으면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검색 결과는 스냅백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풍부하거든. 갔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네. 결국엔 죄다. 여기서 끝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넘어가다 보면 이런 모자인데 이 모자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그 불안한 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얘는 모자를 이 모자죠? 그죠? 얹어 쓰면은 별로 안 어울려요. 푹 눌러 쓰는 모자예요. 이거 볼캡이나 아니면은 예전에 막 그냥 이렇게 썼던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야구 모자 같은 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얹어 쓰잖아요. 안 어울려요. 레고 돼요, 레고. 그래서 이 모자는 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빅사이즈 스냅백. 그래서 실제 파는 사람들 거 로고 보면 스냅백 그리고 빅사이즈 띠그 스냅백 이게 제일 많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보편적인 패턴, 무지. 이게 무지가 왜 그러냐면 전장표에 뭐가 있었냐면요. 조회수에 여기에 무지 스냅백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쟤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조회수에 나왔기 때문인 겁니다. 네. 그리고 남자야 여자야 이건데 아까 볼캡 하니까 남성용이 먼저 나와서 네이버는 근데 이제 이쪽 사이트 G마켓 옵션 쪽으로 넘어오면 어때요? 여성용 비중이 훨씬 더 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만 보고 남자 위주로 하면 조금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반드시 섞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성의 비율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높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얍창의 길이, 쇼창이라고 하는 걸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섞어 주시고 높이, 깊이, 힙한 모자, 그리고 소재는 가죽, 면, 폴리, 메쉬 등등등등이 다 있는 50종의 상품 구성이 나와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파는 걸 봤어요. 이제 투컬러에 사이즈 프리에 원산지 코리아의 소재는 합성 피혁 100%래요. 이렇게 되면 살 수 있어요? 지금 사람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이거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만 대충 해놓고 뭔가 물건을 팔면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겁니다. 사이즈 표요. 사이즈 표. 그래서 둘레 56에서 59, 높이 17, 챙길이 7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모자를 사람들이 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머리 둘레도 재보고 자기 집에 있는 모자도 이렇게 재보고 등등등등등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딴 건 아니에요. 내가 판매자잖아요. 그죠? 난 구매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판매자인데 경쟁사 분석을 하면서 저런 걸 막 봤어. 저런 걸 이렇게 다 보고 아 저게 당연히 필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잖아요. 한 단계 더 갈 수 있어요. 뭐까지 갈까요? 그러면 이 시장에 이 모자를 파는 사람들이 남긴 후기를 다 보고 선택한 호수를 다 찍어보는 거죠. 그래놓고 쭉 나래비를 해놓으면 평균적인 둘레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둘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머리통이 평균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런 모자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둘레가 작은 모자인데 디자인은 예뻐. 내가 봤을 때 이건 무조건 나가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딱 해서 팔았어요. 고객이 머리 모자가 안 맞아. 사이즈표를 잘못 해놨거든요. 아니에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치수가 없어. 그럼 구매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둘레가 먼저가 돼야 되는 게 맞고 챙길이, 깊이가 먼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죠. 이 모자는. 디자인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내가 판매자면. 구매자면 디자인이 먼저죠. 네. 구매자면 디자인이 먼저고 두 번째 이제 이게 맞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가는데 나한테 이 상품에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사람의 평균 머리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그 모자 중에 이제 디자인이 좋은 것들, 소재 이런 쪽으로 이제 거꾸로 가야 되죠. 고객이랑 완전히 반대로. 그래서 표현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나올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이즈 범위 내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저거는 그냥 써야 되나? 면책인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건 하도 클레임이 많으니까 보통은 내가 아무리 잘 표현해놔도 고객은 트집을 잡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 이거 뭐 표기랑 제가 재봤는데 다른데요?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쟀을 땐 같은데요? 쟤는 다른데요? 난 같은데요? 이러다가 그냥 싸우다가 택배비 하여금 반반 냅시다 하고 끝내는 거. 결국에 뒤로 가면 네. 맨 뒤로 가면 택배비 물기 싫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마저도 미연에 방지하는 약간 그런 효과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판매 채널 고객의 평균 구매 금액을 보고요. 객단가 보는 거예요. 오픈마켓 후기를 보면 고객의 구매 패턴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591ml 로션이에요. 클렌저, 로션.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도 크림, 클렌저, 크림, 로션. 그다음에 또 로션이죠. 그죠? 제일 많이 언급된 건 뭐예요? 로션이요. 그래서 걔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찍어본 거죠. 옵션바에서. 찍어봤더니 16,000원이래요. 16,000원에 수수료 빼고 배송비 빼고 공급가를 빼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남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계산하는데 공급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1등은 뭐야? 이렇게 봤더니 이거 뭐지? 봤더니 세트를 팔아요. 봤더니 로션 591ml 대용량 2개에다가 118ml 1개 이 세트를 팔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 그러면 아까 16,000원에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아야 되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였다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를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고객이 들어와서 살 때 이미 2개씩 사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인 거예요. 이 판매자한테. 누군죠? LS 어쩌고 코퍼레이션. 이 사람은 그거를 보고서 2개씩 파는 게 훨씬 더 괜찮겠다는데 갑자기 이게 붙은 거는 이제 본사에서 뭔가를 준 거겠죠. 기획전 하라고. 네. 그래서 기획 상품 하나를 이렇게 띡 붙여주니까 뭔가 가격적인 매력이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 판매를 하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보이니까 막 탁탁탁 팔리는 거겠죠. 그죠? 이 상품은 왜 2개씩 나가? 이걸 찾아보니까 애기 태열에 좋은 상품이잖아요. 침 흘리면 여기 빨개지는 거야, 애기가.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발라주면 이게 다시 새살 돋듯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 얘랑 피지오겔이랑 아토팜이 3개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이렇게 팔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빨리 봤다. 고객의 구매 패턴을 봤다라면 이런 식으로 딱 찍어주고 팔아야 돼요. 판매가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봤더니 공급가가 이렇게 형성돼 있고 이유를 곱하고 판매가를 형성한 다음에 수수료를 빼고 배송 방식을 뺐더니 마진이 나와요. 100원이 남아. 뭔가 우울하죠? 안 하고 싶어요. 1,000원이 남아요. 아쉽죠? 1,900원이 남아요. 좋아요? 2,800원은 어때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이상한데 보통 사람은 여기서 멈춥니다. 어디서? 1.6이요. 네, 여기서 멈춘다고요. 그래서 막 강의하는 거 보면은 1.6 곱하고 마이너스 200원 하시라는 분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거는 지금 상황에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어떤 온라인의 분위기에선 그렇게 가격을 책정하시는 순간에 그렇게 하는 순간에 뭔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항상 판매가야 공급가야 이거거든요. 공급가야 판매가야 이건데 이 부등호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공급가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유를 적정 수준을 곱해서 판가를 형성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미 시장이 형성된 판가에 내가 그거에 맞는 공급가를 주워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와 후자 1번과 2번이죠. 1번이라 생각하세요? 2번이라 생각하세요? 난 1번이라 생각한다. 공급가를 가져오고 거기에 적정 이유를 곱해서 나는 판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주세요 얼른. 없어요? 그 이미 형성된 판가에 나는 공급가를 맞춰 가져와야 된다. 손 들어주세요. 아 그래요? 생각이 또 많이 바뀌네. 건강하신 분들이 오셨네요. 네, 그게 맞죠. 공급가에 이게 뭐 얼마 해줄지 모르겠지만 적정에 가져왔다라고 해도 거기에 내가 이유를 맞춰갖고 판매가를 뭐 여러 가지 넣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판가를 형성하면 어느 순간에 시장의 분위기와 안 맞는 형태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면 막 일반 그런 거 있잖아요. B2B 사이트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죠? B2B 사이트 공급가가 높아요. 왜? 걔는 가져와서 자기네 마진을 붙여갖고 우리한테 주잖아요. 맞아요? 이미지를 제공을 한다 해도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공급가에 실제로 팔려고 하면 판가가 맞아요? 안 맞죠? 근데 그 상품을 자꾸 팔려고 그래요.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니요.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이미 내가 상위 클래스에 있을 거야. 아니야. 그냥 광고 안 달고 그냥 저 밑에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런 상품들 그냥 많아지면 되는 거야?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를 그냥 뭔가 되게 오랜 기간이 걸려서 물건이 하나 나간다. 그건 적당한 정확한 판매가 아닙니다. 정확한 기획이 와서 적어도 내 상품이 10위권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판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내가 공가를 맞춰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거야? 인 건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네. 저는 그냥 고정비를 이렇게만 봐요. 그래서
뭐 물품 원가에, 그다음에 수수료에, 그다음에 배송비에, 보관비에, 알바비에 이런 것들 다 합쳤어. 나누기 가져온 물건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네, 수수료는 빠져도 되는 거예요. 네, 수수료 빠져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나눈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일회성,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내 판매가 일어났을 때 들어가는 번외 비용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 기준으로만 가고 얘네는 다 일회성 비용이라고 해서 여기 상품에다 녹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녹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에 포함돼서 갈 텐데 그럼 얘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나중에 전부 다 번 돈에서 그냥 상기시키면 끝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를 형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수료를 넣은 거는 제가 판가에서 역으로 가기 때문에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빼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광고비 대비 적정 수준이냐를 결국에 본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 고정비라고 하는 이 공급가를 내가 판가에 몇 %로 맞췄냐 이 얘기겠죠. 그죠? 여기서 이미 판가람이 난 거예요. 아까 오자마자 그거 했잖아요. 우리 광고 효율 마진이 10%일 때 1000%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미 갈린 거라고요. 내가 이걸 이상하게 가져오는 순간에 광고를 할 때 효율이 엉망이 되실 거예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네. 시작부터 잘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유통의 깊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유통의 어떠한 그 구조에서 끝판왕으로 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사입 정도에서 끝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그나마 총판이 관리하는 곳들이다라고 하면 견딜만 해요. 근데 이게 직접 전부 다 OEM하거나 제조하시는 분들이 컨트롤하는 그 유통의 깊이에 있는 카테고리다라고 하면 한 개, 두 개 상품으로 덤빌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어차피 해봤자 집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죠? 내가 이기려고 해도 꽤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난 그것들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고 금액적인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니까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들어가야지 그냥 이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건 요즘에는 자살행위입니다. 이미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인터넷입니다. 그죠? 네, 전자상거래 오래됐잖아요 이제. 네, 완전 오래됐죠. 그죠? 판매가 설정 믹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클릭을 100 받고 1%에 1만 원의 매출 10,000원을 발생시키는 게 네, 이제 시작이죠. 시작. 아까 얘기했던 그래프의 완전히 아래 지점. 그죠? 아까 여행용 파우치 할 때 막 그래프 찍어봤잖아요. 그죠? 가장 아래 지점이요. 그때가 이거라고요. 그때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막 광고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안 비싸니까요. 막 해봐. 그러면 로그가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뭐라 검색하는 패턴이 보인다고요. 그걸로 상품명을 조금씩 수정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것들을 문의를 자꾸 누적시키다 보면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가는 걸 보면 이런 패턴을 좋아하는구나가 생기는데 그거를 다른 판매자랑 같이 대입해 보면 또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전환의 상승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고객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막 이렇게 해서 키워드부터 한 줄기 타야 돼요. 그렇게 맞춰도 100% 고객한테 맞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팔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팔고 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반 정도만 딱 겪어봐도 고객이 원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그럼 그런 것을 빨리 또 껴넣어요. 막 껴넣어. 껴놓으면은 이제 한 명이 들어와서 하나씩 막 이렇게 살던 100명이 들어와서 하나씩이죠. 그죠? 이제 두 명이 사기 시작하는 거야. 네. 요구 조건을 맞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범위를 넓혔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상승돼요. 이게 똑같이 들어오는데 많이 사네. 뭐가 생긴 거죠? 자신감이 생겼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메인에다 광고를 하겠죠. 고객을 끌어당겨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공격적인 마케팅이에요. 그랬더니 얘는 고정, 얘도 고정, 뭐가 발생해요? 2배의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가 한 개 아이템의 성장이에요. 끝.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도 이거를 하나를 더 만든 거잖아요. 그냥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보는 거라고요. 이건 왜 그렇게 하냐면 파이가 요만해요. 시장이 요만한데 내가 차지하고 있는 요만큼이에요. 이걸 계속 밀어내려고 하면 딴 사람이 나를 똑같이 밀어내요. 계속 일어나게 되면 뭐만 일어나면 광고비만 계속 올라가요. 시장엔 변화가 없어요. 내가 광고를 많이 하면 G마켓에 고객이 많이 들어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광고를 엄청 많이 하면 G마켓에 고객이 많이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그 마켓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고정적이에요. 오히려 내가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이트엔 고객이 많이 가요. 네이버 같은 경우엔. 왜? 맨 마지막에 최저가를 찾으러 가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내가 광고를 막 많이 하면 나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네이버의 트래픽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왜? 우리나라의 시장 파이는 네, 한정적이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를 되게 이 상태에서 이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마케팅만 남으니까 이걸 계속 늘려야 되는데 이걸 늘릴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맥스가 차기 시작하면 만족하고 끝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서 또 하나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템이 하나였다가 2개 되고 3개 되고 4개 되고 5개 되고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한 4-5개 정도 되면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혼자 할 때요. 직원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혼자 할 때 한 4-5개면은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 이상 넘어가면 사실상 직원이 필요합니다. 네. 한 개 아이템을 성공시키면서 직원이 한 명씩 늘어나는 거죠. 왜? 거기서 번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직원한테 줘야 되잖아요. 네, 5개까지는 내가 먹고요. 6개, 7개부터는 한 개 늘어날 때마다 직원한테 계속 주면서 인건비를 채우셔야겠죠. 왜? 내가 5개를 하면서 번 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게 되면 내가 원래 벌던 돈에서 인건비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좋으세요? 싫으실걸요? 네. 그러니까 한 개를 더 하면서 이거를 네, 얘가 벌 수 있게끔 구조를 짜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조직이죠. 그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진도 깎이고 어느 특정 부분에선 보통적인 것도 그 마진을 많이 먹는 상품도 있고 이게 뒤섞여서 판매가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사장님들이 계속해서 굴려가는 네,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것들을 하시게 될 텐데 요즘에는 최저가죠. 그죠? 최저가를 찍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해 볼까요? 행사를 하면 클릭 전환 객단가 이 세 가지 중에 이거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거고 이 3가지 중에 뭐가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까요? 클릭 전환 객단가 중에 행사를 하면 프로모션 슈퍼딜 막 올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가 늘어나요? 클릭이 늘어나죠. 이게 200이었던 게 몇으로 늘어날 거냐면 한 4,000, 5,000으로 늘어날 거예요. 얘는 고정이죠. 얘가 소폭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그대로 갔을 수도 있고. 그럼 이게 2개 고정인데 얘가 몇 배가 늘어난 거야?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몇 배? 200배인가요? 뭐 2000배야? 뭐 몇 배야? 아무튼 그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주문이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안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보여줬기 때문에 허수도 많이 존재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딱딱 해서 맨날 내가 한 주문권 한 5, 6개 들어오던 게 아니 그렇게 하면 행사를 못 잡죠. 3, 40개 들어오던 게 행사가 딱 되는 순간에 몇 개 들어온가? 4, 500개 들어오고 1000개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되게 막 여기 의존도가 되게 높아지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죠. 네. 만약에 또 예를 들어볼게요. 행사가 막 진행돼. 나머지 전부 다 그러니까 행사 MD 픽이라고 하는 AM 제도잖아요 지금. 그런 MD들이 찍은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15,000원에 팔아. 전부 다 15,000원에 팔아요. 근데 나는 그 MD 픽이 아니니까 그 수수료를 견뎌내는 게 조금 힘드니까 나는 그래도 한 17,900원 정도에 팔고 2,900원이 비싼 거죠. 그러면서 내 순위가 한 7등 정도가 됐던 거야. 나머지 위에는 전부 다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어느 날 행사를 이제 그 위에 있는 판매자들이 막 하는데 혹시 한번 참호를 끼얹어 볼까? 라는 생각으로 14,900원에 그냥 지른 거야. 할인율 적용한 게 아니고 판가를 그냥 수정해서 14,900원 딱 찔렀어. 내게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팔려요. 네, 엄청 팔려. 엄청 팔려요. 어차피 가격이 똑같잖아요. 고객이 바보가 아니라니까. 그래 딱 보고서 뭐야 100원이 싼 게 여기 있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게 네이버에도 찍히고요. 아니에요?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을 또 만들어내면 내게 7이었던 게 내가 14,000 얼마였죠? 14,900원 맞죠? 14,900원을 하는 순간에 내가 2, 3등까지는 간다는 얘기예요. 1등은 못 지킬 수 있고요. 왜냐면 걔는 메인 딜에 막 꽂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판매를 하든 소신 있게 가는 게 중요하지 막 프로모션에 또는 얽매일 필요는 사실상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얽매이니까 나는 행사를 안 해서 안 팔리는 거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안 팔렸던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클릭을 받았는데 구매가 일어나지 않았다. 요거까지 내가 확인을 했는데 막 행사를 하면 잘 나가겠지.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아까도 가정이 이거였잖아요. 7등에 있었어였잖아요. 6명은 15,000원인데 난 17,900원에 7등에 있는 거라고. 나는 이 가격으로 계속 여기까지 온 건 내 상품은 팔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근데 거기서 내가 가격을 깎았어. 어떻게 할까요? 막 달려들겠죠. 이런 효과예요. 내가 거기를 못 간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냥 잘 팔리는 상품이라고요. 이해하세요? 네.
순위에 너무 얽매이지 말란 얘기예요. 로그 분석의 중요성, 고객의 수요, 얼마나 검색하고 뭐라 사고 어디서 구매하는데 몇 개를 사더라, 이런 것들이죠. 그죠?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걸 누가 하고 있죠? 기존 공급자가 하고 있죠. 그걸 잘 보는 게 나아요. 왜 신규 창업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내가 기존에 창업을 하고 계속 잘하고 있었더라도 내가 신규 아이템을 할 땐 신규 창업자인 거야.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카테고리에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 또 어차피 이런 공부라고 하는 걸 또 하셔야 돼. 거기에서 이런 애들을 다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마지막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광고예요. 마켓을 봐야 돼요. 삼박자예요, 삼박자. 내가 고객 보고, 그죠? 판매자 보고, 경쟁사 보고, 그리고 시스템 보고. 이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창업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솔직한 얘기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잘하는 판매자도 많고 교육도 그래도 고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넘쳐나서, 지금은 너무 넘쳐나서 예전처럼 그냥 아이템만 좋아하면 잘 팔리겠지, 이거는 완전 고리장 얘기예요. 네, 고리장 얘기.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다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그걸 왜 사는지까지 보셔야 돼요. 그냥 아이템만 좋다고 해서 그냥 팔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저가를 찍으면 되잖아요. 완전 미친 채 저가요. 찍으세요. 몸이 힘드실 거예요. 그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마진은 되게 적은데 계속해서 판매는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나는 그 이후에 무엇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아이템 하나로 돈을 벌었다 쳐도 얼마 못 벌었죠? 거기에 내가 그러면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 사람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붓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또 월급이 없는데 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적정 마진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하시는 게 가장 지금 시작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로그 분석을 막 하죠. 이렇게 어디서 들어왔구나. 이거는 그 업체 샘플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직 옛날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발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본 거예요. 예를 들게요. 8.5, 12.5, 12.5, 12.5 전환율이에요. 얘가 0이에요. 이건 왜 0일까를 생각하셔야죠. 보통은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발을 팔면서 부분 가발에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사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주겠지, 이렇게.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단화를 팔면서 슬리본에 노출을 하면 사람들이 사주겠지, 스니커즈에 노출을 하면 사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광고를 확장시킨 거예요. 광고는 기억하셔야 돼요. 정확한 키워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키워드. 하나를 걸더라도 가장 정확한 키워드에 그냥 하나를 걸고 일주일을 버텨보세요. 가장 정확한 키워드. 그러면 로아스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광고의 설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광고 어떻게 설정하세요? 엑셀로 긁어서 그대로 때려 넣은 다음에 파워클릭 밀어 넣어갖고 그냥 막 광고를 막 집행을 하시잖아요. 그죠? 위험한 광고예요. 네, 엄청 위험한 광고입니다. 또 하나는 네이버 광고는 사실상 너무하죠. 그거는 진짜 어디서 누군가 공정이나 이런 데서 좀 손봐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없잖아요. 광고를 설정하면 첫날은 그냥 돈을 지출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광고가 뭐가 빠졌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다음날 리포트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외 키워드를 설정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루만 보고 결정하라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일주일은 버텨봐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막 나갑니다. 사실상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광고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11번 가도 그러고 있다 이제 직접 등록이라는 게 좀 생겼죠. 그죠? 네. 그래서 광고를 설정할 땐 딱 정확한 키워드부터 시작한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왜 0이 나오냐면 광고 대행사에 광고를 맡긴 거예요. 광고 대행사에 맡겼는데 그 담당자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한 거야. 부분 가발에 광고를 하면 사겠지? 단화를 팔고 있는 판매자 걸 만져주면서 스니커즈에 노출하면 사주겠지? 이런 생각을 자기는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광고를 확장시켜서 돈을 쓰면 쓸수록 자기는 돈을 벌어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나는 돈이 까지는데 광고 대행사는 내가 돈을 쓰면 쓸수록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광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하죠. 그것도 금액을 높여서 하겠죠. 우울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수치를, 네, 웃음이 만발하시네요, 갑자기. 이 수치를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걸 0을
더 만들어 보겠다. 이걸 없애는 건 이제 앞서 두 가지를 설명했던 거, 그죠? 그리고 얘를 수치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내 상품의 부분 가발이 실제로 판매될 만한 것들인 거냐 이런 걸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상품 구성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이 수치를 없애거나 이 수치를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걸 해갖고 수치를 만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로그를 보면 이게 샵로그인데 보면 여기에 처음 방문수, 재방문수 이렇게 있죠, 그죠? 처음 방문, 재방문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광고는 처음이에요, 재방문이에요? 광고는 처음, 재방문? 처음이에요. 무조건 처음. 네. 그래서 매번 들어오는 고객이 매번 나를 처음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식의 판매가 조금 더 탄력성이 있어요. 막 전에 봤던 사람이 어떻게 하겠지, 막 뭐 하겠지.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만약에 마켓에서 막 뭐 예를 들어 5만 원에 팔다가 행사를 좀 이렇게 좀 제재하려고 나도 순위권이 필요하니까 그걸 내가 이걸 이렇게 가격을 만져서 딱 들어가요. 이렇게 슉 들어가요. 그럴 때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전날까지 산 사람은 뭐가 되냐는 거지. 전화 와요, 실제로. 내가 얼마에 샀는데 이거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계좌 이체해줘요. 많지 않거든요. 되게 소수예요. 네. 많이 팔려도 되게 극소수라는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내가 오늘 이렇게 디자인 바꾸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막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네. 내가 해야 되는 건 앞만 보면서 빨리빨리 해가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건 조금밖에 리스크가 없어요. 네.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 보는 사람은 신규 고객이다.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들어온 경로나 이런 것들이 막 보이죠. 그죠? 경로. 어디를 타고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꼭 보셔야 돼요. 내가 돈을 썼는데 통계를 안 보고 있다. 위험한 행동입니다. 반드시 리포트를 보거나 로그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굴레에 고객이 무엇을 검색하고 어디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얼마의 비용을 내가 지출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이익 구조를 따져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비중이 궁금하다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한 건데 로그에서 막 봤더니 모바일 일반점 속도 되게 많고 막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되게 많아요. 파워클릭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되게 많고 광고를 찍고 들어오는 포커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네이버 쇼핑 해가지고 숫자가 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쇼핑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가서 구매를 많이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켓 통상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마켓에 직접 들어와서 그러니까 100이 인입이 되면 70은 여기서 구매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구매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다 보여드렸어요.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배송비 포함, 카드 할인 이런 것들 막 넣어서 보여드렸잖아요. 여기가 실제로 11,250원이고 여기가 11,900원이에요. 얘는 무료 배송이고 얘가 이제 3,000원이 선결제인 거라고요. 그죠? 11,250원 있어요? 11,900원 있어요. 얘가 더 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카드 할인까지 가면 어디가 최저가인 거예요? 얘가 최저가인 거예요. 네. 이거를 요즘에 고객들이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요. 진짜로. 너무 잘 알아서 이제는 최저가에 막 완벽한 시대는 사실은 아니에요. 많이 흐트러졌다는 거죠. 그거를 처음으로 막 흐트린 게 사실상 쿠팡이라고 보고요. 네. 왜냐면 네이버에 노출 안 하면서 최저가를 또 만드는 약간 이런 식의 판매를 했었으니까 그거를 마켓들이 다운로드 쿠폰으로 막 하면서 위메프나 11번가나 G마켓이나 옥션이나 그죠? 스마일클럽이나 이런 것들도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갖고 고객을 막 뒤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의 최저가가 정확하지 않은 값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지금은 이런 식으로 또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최저가는 현재 어디냐, 네이버의 검색 결과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 가격 비교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보면서 실제 최저가가 어딘지를 또 한 번씩 찾아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순환되는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은 고객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많이 몰려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신상품의 유행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사는 사람, 싸면 그냥 사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한다라면 사장님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고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운데요? 확실해요? 이건가요? 이거요? 아니면 이거요? 막 웃으면서 막 이쪽이라고 하시네.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 시스템 기반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이런 시스템 기반이라고 하는 건 최저가의 그 값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제공하고 이런 어떤 플랫폼이 그런 것들을 하고 막 다운로드 쿠폰에 대한 어떤 개념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는 계속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시장이 구조가. 근데 그걸 바꿀 기미가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광고의 상승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나는 공가를 도대체 어디까지 찍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굉장한 리스크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에 누구만 또 살아남는 거야? 약간 제조사, 막 이런 쪽만. 네. 큰 약간 유통업체 이런 쪽으로 이제 흐름이 이제 이어져 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물류로 환산을 하기 시작하면 그나마 조금 더 괜찮은 시장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단언컨대 잘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게 시장이 2, 3, 4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동화도 많이 될 거고 그죠? 인력이 필요 없는 시장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지금 스마일 배송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다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죠? 시간이 더 지나서 그게 완전히 자동화가 되면 나는 인력을 쓰고 있는데 쟤는 자동화를 하고 있어. 누가 더 비용이 세이브가 많이 돼요? 당연히 저쪽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물류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이 통합 물류로 다 바뀌기 시작하면서 입고를 시켜놓고 파는 형태로 바뀐다라고 친다면 그죠? 쿠팡의 로켓이나 아니면 뭐 이런 형태요. 직매에 대한 개념이죠. 그런 게 되게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냥 내가 물건을 직접 등록해놓고 팔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맡겨놓고 팔아도 된다는 얘기죠. 단 이런 싸움이 되죠. 그때부터는. 내가 1억을 넣으면 10%를 먹어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을 먹는 거죠. 그죠? 2억을 넣으면요. 2천만 원 먹는 거고요. 3억을 넣으면 3천만 원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금이 불어나서 계속 순환시키는 결국에 인터넷상의 가상 유통화가 되는 거죠. 오프라인처럼. 안 될 것 같으세요? 금방 될걸요?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어차피 오프라인 기반으로 성장한 시장이잖아요. 그 유통의 모습은 똑같은데 디바이스가 똑같이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모바일이든 IoT든 다 전부 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아닌 자동화된 것들이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나도 그냥 이제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소싱해서 밀어 넣는 역할만 하는 거지 내가 그걸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는 안 그래도 되는 시기가 올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런 시기가 옵니다. 네. 결국엔. 그러면 최저가는 알아서 찍어 너희들끼리 싸우다가 기업끼리 싸우다가 나는 물건만 내는 거죠. 공급 원가로. 이해되세요? 네. 결국엔 난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의 구조를 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최저가, 후기 블로그 카페 가성비 뭐 등등 해서 체험단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가 활성화되는 2019년도의 상반기 그죠? 네,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유통의 진화예요. 네. 처음에는 브랜드냐 비브랜드냐를 따지다가 나중엔 광고 상품을 되게 선호하고 행사 상품을 좋아하다가 지금은 최저가를 귀신같이 찾는 그리고 누군가의 피드백이 나와 있는 상품들을 좋아하더라라고 하는 거고 결국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굴레가 그죠? 내가 어디다 넣어놨든 그게 자꾸 이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죠? 이쪽으로 계속해서 모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도는 형태를 많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정보의 수집과 제공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 이것 때문에 어떠한 유통의 구조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 형태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의 순환이란 결국에 이런 명사를 검색하는 고객이 광고를 보고 들어왔을 때 몇 퍼센트나 구매하느냐라고 할 때 이게 3에서 5%. 그죠? 그리고 그 고객은 이 상품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 브랜드 인지도 없는 상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을 해서 아까 3에서 5%, 그러니까 95%가 이탈을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다시 최저가를 찾고 정보를 찾기 시작한다고요. 모델별로. 그러다가 여기에 들어와서 고객이 구매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약 8에서 12% 이렇게 되는 거죠. 8에서 12%. 고객의 상황은 브랜드도 알고 정보도 알고 인지도 다 돼 있는 상태. 가격만 약간 세모인 상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네. 그래서 그 고객이 이탈을 하죠. 약 90%가 어디로 가요? 가격 비로 가서 또 최저가를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명사에다가 내가 광고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얘를 여기서 나를 본 애가 얘를 검색시키기 위해. 그래서 검색이 나오는 거예요. 목적은. 얘는요. 구매요. 그죠?
그래서 검색과 구매 이렇게 이어내는 중간에 광고가 클릭을 만들어내는 거 맞아요? 네,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하죠. 그죠? 통신의 보급, 디바이스, 그다음 시장의 변화, 사람들의 이제 생활 패턴 등등등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요게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아프리카까지는 아닌데 이제 방송하시려고 하는 BJ분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 협찬이 들어가는 게 많아서 같이 표현을 해놓은 건데 오프라인부터 해갖고 이렇게 쭉 발전하는데 내 상품은 이걸 다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막 일반 강의에는 사람들이 막 되게 열광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근데 SNS 강의한다, 유튜브 강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에 가득 차요. 왜 그래요? 실제 그걸로 물건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되게 아이러니지 않잖아요? 그 영상을 하나 제작하고 기획하고 막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제대로 만들려면. 고퀄리티를 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막 하려면 되게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억지로 그걸 생산해내서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라는 거죠. 고객이 봐야 되는데 불가능한 어떠한 무언가를 계속 창출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만 올려놓으면 나갈 것 같은 거죠. 그죠? 안 그래요. 네. 이미 그거는 선점되어져 있고 선택된 사람들의 시장이죠. 이제는 벌써. 그리고 그게 어울리는 마케팅이 있고 완전히 벗어난 마케팅이 있는 거라고요. 종이컵이에요. 유튜브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마셔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안 맞는 마케팅이라고. 자동차 거치대야. 유튜브예요? 괜찮죠. 해가지고 막 자동차 전문인이 막 이거 되게 좋은데요? 이거 한마디에 막 나가잖아요. 막 물건이. 그죠? 이런 거. 가방. 특별하게 막 백을 어떻게 선전할 방법이 있나요? 특이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구점이 없다는 거야. 내가 이것들을 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막 모든 뷰티, 그다음에 자동차, 음식 이거 3개, 가전 이 4개 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막 생활용품 리뷰하는 유튜버부터 해갖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가 스스로 찾아보세요. 네. 내 아이템이. 그리고 그럼 이 전 단계 블로그, SNS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인스타에다가 계정 만들어 놓고 가는 건데 그거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블로그부터 이어지는 어떤 한 굴레예요. 그냥 카페가 이렇게 확장된 형태 등등등. 그래서 결국에는 블로그랑 만약에 내가 인스타를 한다 면 카페 마케팅은 아직 공부에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카페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쪽으로 해소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 보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쇼핑몰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오프라인은 필수인가요? 사장님들이 브랜딩하고 조금 더 큰 업체로 성장을 하시려면 오프라인은 필수가 돼요. 아직도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큰 시장이에요. 네. 맨날 성장률이나 매출액의 어떤 그 올라가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렇지 거래 규모액으로 보면은 10배가 큰 게 아직도 오프라인이죠.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시작은 우리는 여기 그리고 보통은 이걸 필수로 하니까 지금 이거는 필수 항목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장성이나 보여지는 것들에 있어서 뭔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손을 대려고 하는데 일단 이 2개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네. 광고의 그래서 기초 그리고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 결국엔 아까 보여드렸던 키워드부터의 한 줄기가 잘 정리가 돼야 이쪽으로의 파생이나 이쪽으로의 파생이 다 가능한 겁니다. 네. 그게 안 되면 이미 이 안에서 다 망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획부터 좀 잘 하셔갖고 준비 잘 하셔서 광고 이후에도 조금 더 효율이 많이 나오는 판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